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중보다 베트남 열풍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 베트남 진출에 대한 이제 이런 경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사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 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해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뭐 감정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뭐 한국이 민간인 그 학살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데, 그런 거는 베트남 사람들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동족들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웃나라 캄보디아에 가서도 많이 학살을 했고, 또 라오스도 점령을 해서 많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전쟁 때문에 자신들을 학살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나 무슨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만사를 다 망치거나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점을 좀 사전에 양지를 하시면서 왜 이제 베트남에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가, 또 이유 없이 왜 그런지 자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제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베트남은 전쟁을 미국하고 할 때 많은 미군 조종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근데 미군 조종사들은 아주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는 선발된 그런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체격들이 좋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제 죽게 되면은 발악을 하게 되죠, 발악을. 그러면 이제 막 키가, 베트남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140cm도 안 됐을 겁니다.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이 미군들한테만 매달려 봐야 참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미군들을 다루는 방법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미군들을 다룹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다음에 있는 블로그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저염도 살인 사건, 저염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소금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염도가 기준치상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베트남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미군들을 포로로 잡으면은 미군들에 제공하는 식사에서 한 달에 걸쳐서 소금기를 빼냅니다, 식사에서. 처음부터 싱겁게 먹이면 눈치채니까 하루에 3끼를 주면은 한 달이면 90끼입니다, 90끼. 그럼 90끼 동안 먹을 염분의 양을 그 사람들이 총량을 산출해 놓습니다. 거기서 90분의 1씩 매일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아주 미세한 양의 그 소금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알질 못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땡볕에다 놔두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제 염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당시에 북베트남에 있었을 때, 그 회사는 당시 베트남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던 그런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막 했는데, 이 간선도로에서 저희 회사로 들어온 종문까지 거리가 한 50m의 작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꽉 메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당에서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욕을 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50m를 사람을 패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발로 차고 막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못 견디죠.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만 되면은 이제 벽돌짝을 막 집어 던집니다. 막 유리창 다 깨지죠. 회사 안에 있는 건물들. 경찰에 신고해봐야 신용만 하고 뭐 해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제 그 저염도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힘을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힘을 일어나고 싶은데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푹 쓰러지니까 베트남 의사가 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주사를 놔주는데 그 얼굴 표정이 지금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 너 이 새끼 죽었다 이런 딱 표정이죠.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싱긋 웃는 그 아주 그 소름 끼치는 그 표정이 바로 그런 거였었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를 그놈들한테 뺏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장에 있는 하노이에 나가서, 거기까지는 이제 그 지방의 빨갱이들이 생각을 못 한 거죠. 뺏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그 하노이에 제가 이제 그 매장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가서 그 하노이에 있는 공산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공산당에게 기계를 전격적으로 파는 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전량 기계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노이에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큰 트럭들을 가지고 와서 기계를 다 실어내 가니까 계약서를 갖고 와서 꼼짝 못하는 거죠. 지방 빨갱이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비교적 이제 그 속박에서 풀려난 거죠. 다 처분을 하고 뭐 그렇게 돼갖고 비밀리에 이제 호치민에다 또 공장을 졌는데, 그때 호치민으로 데리고 갔던 가정부 입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너 그때 죽을 뻔한 거다. 베트남은 이렇더라. 월남전 때 미군 조종사들을 그렇게 해서 다뤘다 우리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야 정말 저도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군대 생활할 때 옛날에 그 여름만 되면은 이제 그 바지춤에다가 그 조그만 그 모래자루 같은 걸 하나 달아줍니다. 그 오재미 할 때 쓰는 거 같은 거, 소금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씩 뜯어서 이제 먹게끔 그렇게 하면서 여름에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식사량에서 90분의 1씩 빼내가는 방법을 쓰는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런 방법이 있는 줄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공장을 처분해서 호치민까지 다시 또 내려왔죠. 그리고 그 기계를 가져간 하노이에 있는 공산당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그 회사가 하노이에서 아주 무지하게 큰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그 회사에다 1조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조 이상을.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생산 방식이나 그 뭐 기계 같은 걸 다루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더 운영을 하면서 이제 호치민에 또 공장을 하나 이제 차려가지고 했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바로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괜히 무슨 명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티격티격 이러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리고 그 속이는 게 뭐 무지하게 속입니다. 제가 그 제 기계를 샀던 하노이에 있는 그 공산당들이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가 아주 큰 회사죠. 무지하게 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운영을 처음 위탁을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해줬는데, 한 달 정도 했다 제가 이제 손을 털었죠. 왜냐면은 그 회사를 인수한 사장이 자기들 기술자들 말만 믿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뭐 냉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야 또 호치민에 일이 바쁜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잘됐다 싶어서 바로 내려왔는데, 해보니까 이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제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품질이라는 것은 할 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중간에 이제 한국 그 대기업 직원을 통해서 중간에 사정해서 2년을 더 맡아줬었는데, 그때 제가 눈여겨본 것이 뭐냐면, 그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이 그 집을 샀다고 하도 막 잔치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부기가 3급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무역도 제가 직접 다 처리했는데, 장부를 들여다 보니까 회사 돈을 빼서 집을 산 겁니다. 근데 사장은 그걸 모르고 가서 축하를 해주고, 그런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돈 빼가는 게 뭐 잔돈을 빼가는 게 아닙니다. 막 무지막하게 빼갑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 회사가 일은 되는데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이게 아프다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 원인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염도 살인에 당하는구나 했다고 그 당장 뭐 가정을 불러다 2년 전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소금을 정제로 해서 파는 게 있습니다. 알약식으로, 비타민식으로. 무슨 뭐 그런 게 약국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사서 몰래 복용을 하면서 버티거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그 위에서, 베트남 사람들 머리 위에서 해결을 해나가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수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중국식으로 막 힘으로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망을 하고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시간을 더 멀리 가더라도 무자비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대처를 하시면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이미 그런 지경에 가 되면은 그 회사는 운영 못 합니다. 빨리 팔아 치워야지. 베트남에 진출해도 돈을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다 그렇게 뺏기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딱 타켓으로 한 그런 업종이나 그런 공장은 그런 일이 생기면 재기불능이기 때문에 얼른 청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그런 회사들이나 진출하는 회사들은 지금 기자들이 쓴 그런 기사를 보고 또 대응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 한국에서 그 유명한 김호중 회장님도 하노이에 그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르긴 몰라도 뭐 드러나진 않았어도 이미 대우 호텔도 넘어간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뺏어도 뭐 바꾸는 게 없습니다. 다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문기사 이런 거를 믿지 마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씩 다시 살펴서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하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빨리 하는 게 낫죠. 그게 지나가 버리면 이제 작업 방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원자재를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하게 되면 다 방해나서 못 만들게 해서 뭐 틀리게 만들고 뭐 땜질을 다른 데다 한다든지 뭐 이런 이상하게 하여튼 걔네들이 그 기기묘묘하게 그 작업 방해하는 게 있는데 물건 다 버리게 됩니다. 두 번, 세 번만 그렇게 되면은 자본금이 말라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딱 한 달, 두 달만 밀려보세요.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그럼 그 부분만 또 베트남 당국이나 언론에서는 그 부분만 또 보도를 합니다. 월급 안 줬다. 요거만. 지네들이 방해한 건 다 빼죠. 결국은 이제 놓고 도망가게 되면 접수를 하는 것인데 그 지경이 되기 전에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기계 중요한 부분, 중요한 그런 장치들은 다 제거해서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고 팔더라도 아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들 맘대로 합니다. 맘대로.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진출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그 지경으로 몰리게 되면 빨리 청산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